원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의해서 약속된 도형이다 보니까 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이 거리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구해봤을 때 가장 짧은 것, 가장 큰 것, 또는 거리가 일정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요. 원 밖에 어떤 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 그 다음 먼 것. 이것은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자, 요 점이 바로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점이죠. 그 다음에 요 점이 가장 먼 점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놓고서 생각을 한다. 자, 여기가 A점, O점, P. P라고 하는 것은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인데요. 이 AP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아서, 자, 여기 쭉 걷을 때 이 지름의 양 끝을 우리가 RQ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AP의 길이는 가장 짧아서 얼마? 가장 짧아서 AQ의 길이와 똑같은 거고요. 그럼 이렇게 쓸까요? 자, AQ라고 쓰시고 AP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길어서 어디? AR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Q점하고 R점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거리를 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요 AP의 길이가 가장 짧았을 때 그때가 요건데 O점과 A점 간의 거리를 구해요. 그래서 요 AO의 거리에서 반지름 라지 R을 빼주시면 그럼 AQ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AQ를 Q점의 좌표를 구한다고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AQ의 길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A에서부터 원의 중심 O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뭐하라? 빼라. 그럼 이쪽은 뭐가 될까요? 반지름 길이를 더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O의 길이 플러스 반지름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원과 직선 위의 점, 원 위의 점과 직선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 그 다음에 이 직선이 하나 있는데 직선 위를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점과 원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점. 자, 여기가 원의 중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따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두 점이 모두 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리를 재기가 상당히 좀 피곤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Q점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R점이 최소가 되게, P점이 최소가 되게 위치를 이렇게 맞춰줄 겁니다. 그러니까 Q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내려요, 수선. 네, 그러면 Q가 여기에 있을 때 P는 여기에 있어야 가장 가까워요. 자, Q가 여기에 있다면 P는 이렇게 여기에 있어야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원 위의 점에서 직선 위에 수선을 긋고 그 수선의 발이 P점이 되면 이 길이가 가장 짧다. 그러면 이제부터 Q에 맞게 P는 따라서 움직여 줄 테니까 Q점을 움직여 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짧을 때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원의 중심 O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립니다. 그러면 요 점이 Q점이 되는 순간 Q가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는 요 순간 요때가 가장 짧은 최소인 순간이 될 거다. 자,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바로 O점과 Q점과 P점이 동일 선상에 놓일 때고 물론 Q점이 뒤에 갈 때가 제일 멀겠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보통 최대값은 묻지 않습니다. 최대값은 묻지 않고 최소값을 묻게 되는데 최대값은 사실 이렇게 주는 게 최대라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더 길어지니까 이거는 무한정 길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다고 봐야 되고 최소값은 O점, Q점, P점이 동일 선상에 놓이는 이 순간이 바로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요것은 아마도 그 고1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원 위에 있는 점과 어떤
또 다른 곡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2차 함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이 원이 하나 있을 때 원에 한 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위에 또 다른 한 점 잡아줍니다. 이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일까? 자, 요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P점은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하면 Q점에서 자 똑같은 얘기를 하면 됩니다.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지 않습니까? Q점이 정해지면 P점이 여기 있을 때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자, Q점이 이렇게 움직여가죠? 그때 P는 이쪽으로 오면 제일 얘가 가까운 겁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죠. 맞습니까? 자, 요게 어떤 점이 정해지면 그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을 쭉 통과하게 선을 그었을 때가 얘가 가장 가까운 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점을 Q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위치를 내가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 여기를 5점이라고 두고 5점과 Q점을 이은 선상에 P를 잡아준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럼 언제가 제일 가까워요? 라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없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선을 긋다 보면 수선을 내린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원의 중심에서 내렸을 때가 제일 짧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얘는 곡선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냐라는 걸 설명을 할 때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 나간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이 5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심원을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접할 때가 한번 나와요. 바로 그 접점. 이 녀석이 원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최단거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 이 원의 중심, 그 다음에 P점을 여기 잡아줘요. 생각해 보십시다. 5점에서 이 곡선상에 있는 여러 개의 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디야? 여기죠. 반지름의 길이만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Q점이 여기 있을 때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파란 선의 길이가 분명히 자, 요 점은 요 동심원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요 파란 선의 길이가 노란 선보단 길어요. 그러니까 P점을 Q에 맞게 잡아줄 때 여기다 잡아줄 수 있겠죠? 자, 이 길이에서 반지름 1을 뺍니다. 이거하고 요 길이에서 반지름 똑같이 1을 뺍니다. 원래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1을 똑같이 빼고 나서도 길이는 당연히 노란 성분하고 파란 성분이 비교해 볼 때 파란 성분 쪽이 더 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단 거리가 되기 위한 PQ의 위치는 어디냐? 동심원을 그렸을 때 이 동심원이 이 2차 함수와 이 곡선과 접하는 순간에 그 순간, 그 위치 여기를 Q로 잡아주시고 P점은 5점과 P점과 Q점이 동일선상에 놓이도록 잡아주면 이게 최단 거리가 되는 위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하나 더 생각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 위를 움직이는 P점이 하나 있고요. 원의 중심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P점이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때 A와 P를 연결해가지고요. 이 각을 잴 거예요. 각을 세타라고 둘 텐데요. P점이 움직일 때 각이 가장 큰 순간이 언제인가라는 거죠. 자, P점이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더 요게 요렇게 접하는 순간이 한번 있을 겁니다. 그럼 P점이 여기 위치 와 있을 때가 그때가 각이 가장 커지겠죠. 그 이후로는 점점 안으로 꺾어 들어오기 때문에 각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 각이 가장 큰 순간은 바로 이 원에 무엇을 그었을 때?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의 위치에 P가 와 있다면 A점, 5점, P점을 연결한 요 사이각이 가장 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리, 최단거리 또는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 또는 최대값, 거리의 최대값 또는 각의 최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 자취입니다.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정의예요. 그런데 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그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분 AB가 있고요. 이 선분 AB를 지나가는 제가 원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자, 이렇게 이 원주 위에 있는 점을 여러분이 잡으셔가지고 각을 재면 이 각이 다 어떻던가요? 각이 모두 같죠. 예, 여러분이 외우신 내용 중에 이 원주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주각. 그 다음에 이 중심각이라는 게 있죠.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과 같습니다. 자, 요 내용 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원주각은 항상 어떻게 돼요? 어떤 AB, 현이나 또는 호의 길이가 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AB점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요 또 다른 점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원주각을 쟀을 때 그것은 항상 얘가 일정하다 이거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A점, B점을 정해놓고 자, 각이 일정한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될까요?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 또는 점의 자취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각이 일정해요 라는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이건 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겁니다. 자,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은요. 현을 정했을 때 그 현을 바라보는 각이 일정해요. 그래서 원주각은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거꾸로 생각합니다. 자, 이 원이 없어요. 없고 여러분한테 어떤 현을 하나 줘요. 어떤 두 점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A를 지나가는 직선과 B를 지나가는 직선을 그었는데 각이 직각이 되도록 제가 할 겁니다. 그럼 요 점. 만약에 내가 A를 지나가는 직선을 조금 더 가파르게 그려요. 자, 역시 수직이 되게 그려요. 요 점. 요 점은요. A, B를 바라보는 각이 일정한 점이에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거죠? 이거? 자, 직각이면은요. 직각이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 원주각이 직각이면 중심각은 180도 평각이 되겠죠? 그러면 A, B가 뭐가 될까요? 지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요 교점이 형성이 된다. 그럼 다시 A를 지나가는 직선과 B를 지나가는 직선의 자, 이 직선의 위치 관계가 수직이라면 그 교점은 자, 무엇을 나타냅니까? 원을 나타냅니다. 자, A를 지나가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 같은 말이 되죠? 그 수선의 발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무엇을 그립니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 중에 각이 일정하다라는 성질이 있어서 각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뭐다? 원이로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원의 자취 문제 중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가 0,1이고요. 여기가 0,3이에요. X축 위에 있는 점을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각을 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재할 게 뭐냐면 이 각을 잴 건데 이 각이 자, 이게 앞으로 뒤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때 이 각의 크기가 조금씩 변합니다. 언제가 가장 각이 클까? 그 위치를 한번 잡아보자. 그럼 이 문제는 이 두 점은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를 바라보는 각이니까 제가 원을 생각을 하면 돼요. 원.
근데 이게 어디를 움직이느냐? X축 위를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X축과 접하는 원을 하나 그립니다. 뭐 대략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접점이 이 정도에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현이기 때문에 현의 수직 2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럼 접점에도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중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심의 위치는 아마 여기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길이가 1이고요. 1이고 요 길이가 자 반지름의 길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가 R이라고 치면 요것도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중심의 위치가 얘는 1이고 여기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면 얼마든지 구해 줄 수가 있겠네요. 이게 R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좌표가 자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R제곱 빼기 1 루트 뭐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R과 같다. 자, R A, B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이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자, 이 점의 위치, 각이 가장 커지기 위한 요 각이 가장 클 때의 위치를 잡아주는 건데 원 바뀌죠. 쭉 가다가 딱 한 번 원 위에 걸리죠. 그리고 다시 원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의 각과 원 위에 있는 점에서 바라봤을 때 각 중에 누가 더 각이 클까? 요거만 비교하면 되니까 바로 요 점이 이렇게 바라본 각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판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 바뀌되면 원 선상보다 각이 조금 좁아지게 됩니다. 자, 그림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다음 요 점, 이렇게 연결합니다. 요건 원 위의 점이고요. 얘는 원 밖의 점인데요. 요 각은요, 요 각하고 요 각 두 개를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각보다는 요 각이 요만큼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삼각형의 두 내각은 한 외곽과 같다. 간단한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원주 위에 있는 점이 밖에 있는 점보다 각이 커진다. 그럼 가장 클 때가 언제예요? 요 접점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원의 방정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2잖아요. 2. 점 가운데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겠죠? 예, 여기가 2가 돼야 됩니다. 2고 1이니까 얘 루트 3이겠죠. 그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각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원이 될 수 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폴로니우스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원은 뭐냐면 좌표 평면상에 두 점이 주어지는데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만들어 봤을 때 자, 보세요. A, B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하다. 이렇게 줍니다. 일정.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거리의 비를 제가 1대2로 잡을 거예요. 1대2. 1대2. 자, 이렇게 수치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1대2로 일정한 점들을 다 모았을 때 이게 뭐가 되느냐. 내가 어떤 P점을 생각을 하는데, 이 P점이 요렇게 거리를 재면 요 거리가 1대2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조건을 만족하는 P점들을 모으겠다. 그럼 식으로 보자면 말 그대로 이제 AP 대 BP의 길이의 B는 1대2 하신 다음에 B로 주어진 거니까 이제 내항, 외항 보통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BP의 길이는 2배 AP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요. 보통 잡시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내가 원하는 점을 X, Y라고 두시고 자, 요 X, Y에 관한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녀석을 요 X, Y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4,0이니까 BP의 길이는요, X 빼기 4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것은 2배의 AP와 같다. 그랬으니까 2배 루트
요렇게 거리를 재야 되겠죠, 그죠? 여기 1,0입니다. 마이너스 0이 아니고.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y의 제곱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양변 제곱해서 정리만 하시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와요. 그게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더하기 y의 제곱이고, 자 4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의 제곱 뭐 이런 정도인데, 전개를 하게 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 x의 제곱하고 y 제곱을 이쪽으로 넘깁니다. 넘기면 3x의 제곱, 3y 제곱 이렇게 되겠죠. 8x는 서로 지워질 거고요. 4는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3x의 제곱, 3y의 제곱은 4가 넘어가서 1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약분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가장 간단한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이죠, 원. 어떤 원입니까? 그러면 그 원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라는 원인데,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런 정도의 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점이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거리를 재보게 되면 여기 있는 거 마찬가지고요. 거리의 비가 1대2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거리의 비가 1대2 이런 거 많이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내분점, 외분점이었거든요. 그 내분점은 뭐냐면 A, B의 이 선상에 이 안쪽에 있는 점이 이게 1대2 내분점이에요, 이게. 요런 것은 내분, 외분이 아니죠. 거리의 비가 일정하긴 한데 내분, 외분은 아니고 요게 내분점이고 요게 외분점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원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그런 원이 만들어진다. 얘가 이제 1대2를 만족하는 요 선상의 점, 그 다음 선상의 점인데 내분점, 외분점이 되더라.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 원을 기억하실 때 어떤 두 점이 주어지고 거리의 비가 얼마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비율대로 끊어주는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이게 이제 이 원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원이 만들어진다.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원에 관해서 제가 좀 특별한 형태의 자취 문제 또는 자취의 내용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또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요 원 위에 점 P,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점 Q가 있습니다. PQ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요 원의 위치를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원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필요하죠, 그죠? y의 제곱 빼기 2y 플러스 1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양변에 제가 없던 요 1을 더했으니까, 자, 요거 1이 만들어질 것이고, 중심의 좌표는 2,1인데, 반지름은 1이고요. 원을 그려보게 되면 대략 이런 정도가 아닐까. 자, 2,1 중심력이 이렇게 반지름 1짜리 원, 이런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 같은 경우도 기울기가 4분의 3이고요. y절편이 2인가요? 네, 여기. 그러면 4분의 3이면 대략 이런 정도 각도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정도. 네. 이 위에 있는 점 Q하고 이 위에 있는 점 P 사이의 거리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건 어떨 때?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라 이거죠.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원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점입니다. Q가. 그럼 Q가 이쯤 왔을 때 P는 어디 잡아주면 되느냐? 여기 잡아주면 돼요. 그럼 P와 원의 중심과 Q가 동일선상에 놓일 때 이 길이가 가장 짧다. 그럼 이거 이외에 다른 길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Q점이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P를 아무리 가까운 여기 잡아주더라도 이 거리에서 반지름 빼고 이 거리에서 반지름 뺐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어차피 같으니까, 자,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단 길죠. 그죠? 삼각형의 빗변, 얘는 높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길입니다. 그래서 최단거리는 PQ가 여기 있을 때이다. 문제는 지금 최대값을 물었는데 이 최대값은 원래 없죠. 없는데
문제가 물어본 의도는 뭐냐면, 자, 원 위에 있는 점 P를 잡아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의 최대값을 찾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최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PQ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옵션을 조금 줘야 돼요. 자, P에서 직선에 뭘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Q라고 하자. 그러면 PQ 길이의 최소값, 최대값은 자, P가 여기 있을 때가 되겠죠. 그죠?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요 거리를 잴 때는요. 사실 요 좌표를 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원의 중심에서 거리를 잰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셔야 되고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이제 2,1로 확인됐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1을 빼주시면 이게 최소값 더하면 최대값이 될 것이다. 자, 요 직선까지 거리를 재보면 거리 D는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이죠. 3의 제곱 4의 제곱 계산하면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럼 6, 그 다음에 1을 대입합니다. 빼기 4, 빼기 8의 절대값 이렇게 되죠. 얼마인가요 이게? 5분의 6 빼기 4, 2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건 5분의 6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 1을 빼고 더하고, 그래서 최소값은 5분의 6 빼기 1, 최대값은 5분의 6 플러스 1.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다음은 6-2번입니다. 자, 첫 번째 6-2번 예제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원점 O와 두 정점 A점, B점이 있습니다. 이때 OP의 제곱은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을 만족하는 P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P점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P점의 좌표를 여러분이 X, Y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 P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자, P의 자취를 구하는 기본적인 요령 P점을 X, Y 두시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친절하게 지금 말로 설명을 안 하고요. 식을 바로 던져줬어요. 편한 거죠. 그럼 OP의 길이는 뭡니까? P점을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P점이 어디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P점이 글쎄요. 한 이쯤 있으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예, 대충 잡아두시고요.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 이렇게 예, 요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똑같아야 됩니까? 그러면 OP의 길이의 제곱이 똑같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이게 5점이니까 요 파란 거랑 요 노란 거 두 개 제곱해서 더한 게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자, 그럼 노란 거 선분 두 개의 길이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가 2,3이니까 요 부분이 얘부터 합시다. OP. 요거는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루트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는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뭐 이런 정도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4. X의 제곱 빼기 8X 더하기 16 더하기 Y의 제곱. 자, 지워질 거 두 개 지워지고 나면 방정식의 형태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는 지금 이게 어떤 도형을 그릴지 모르겠지만은 식을 보시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꼬리. 자, 이게 지워지고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원래 있던 그런 완전 제곱이었으니까요. 요 결합을 좀 시켜줘야 되겠네요. 요것은 X의 제곱 빼기 4X, 8X니까 12X. 그 다음에 뒤쪽이 얼마인가요? 네, 뒤쪽에 4하고 16이니까 20이 되고 Y제곱 빼기 요거 잘못됐네요. 6Y죠, Y. 그죠? 6Y 플러스 9하고 16, 25, 29. 네, 정리를 하자면 뭐 이런 정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X의 제곱 보이시고 Y 제곱 보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뭐다? 자, 원이다. 중심은 어디냐? 글쎄요. 네,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형태상으로 봤을 때 X의 제곱 보이시고 Y 제곱 보이시고 가운데 부호 더하기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원을 의미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2번 첫 번째 문제는 식을 바로 이렇게 줬을 때 우리는 그 식에 맞게 이걸 구성을 하셔가지고 정리만 제대로 해주시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읽어보시면 A 4,6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이 문제는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자, 4,6이 뭐 이쯤 된다고 할까요? 이쯤, 우리가 4,6이라고 한번 합시다.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라. 자, 수직 관계가 나왔죠. 항상 수선의 발을 내려라. 각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자, 요 점이 바로 P점이 되는데 이런 점들을 다 모았을 때 뭐가 될까요? 자, 여기 원점이고 요 A점이 지름이 되는 그런 원을 상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뭐다?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된다. 자, 요걸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아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질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각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은 무엇을 그린다? 원을 그린다. 그래서 그 중에도 지금처럼 수직이 되면 얘가 지름이 되는 그런 원이 될 것이다. 그럼 정 가운데 좌표가 2,3이 될 테니까 이 녀석은 2,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는 아마 루트 13 이렇게 될 겁니다. 반지름이 루트 13인 그러한 원을 그릴 것이다. 만약에 이걸 식으로 여러분이 찾으려고 했다면 상당히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식으로 하자면 이런 식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이걸 y는 이제 여러분이 mx 두셔야죠. 그죠? mx 두시고 요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럼 4,6을 지나가고 이거하고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m분의 1 x 빼기 4 플러스 6. 그 다음에 이 두 식을 여러분이 연립하셔야 되죠. 연립하시게 되면 P점의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이 식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좀 복잡하겠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계산 과정이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각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은 원이다를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뒤쪽에 이제 확인 문제 풀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원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단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라는 점이 하나 있고 4,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A점, B점. 자, 문제가 저한테 물어본 건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길이의 제곱. 자, 이것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이런 정도 접근은 가능할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x, y라고 하는 점이 원 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일 거고요. 그리고 P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5의 제곱 뭐 이런 정도로 식으로 정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y 빼기 1의 제곱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x와 y에 관한 2차식인데요. x와 y가 곱해진 게 없어요. 결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x는 x대로 y는 y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하자면 2x의 제곱에 자 4x 나오고 8x 나오니까 빼기 10x 그 다음에 4하고 16이니까 20 이런 정도 되겠죠. 그죠? 자 y도 2y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10y 2y 빼기 12y 이런 정도 될 것이고 여기도 2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때 여러분이 보통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얘를 완전 제곱의 꼴로 만들죠. 그죠? 완전 제곱 만듭니다. 그러니까 2를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해주겠죠. 그죠? 4분의 25 빼기 4분의 25 이렇게요. 자, 더하기 2배의 y의 제곱 빼기 6y 더하기 요거는 9 마이너스 9 이렇게 그 다음에 20하고 26이니까 뒤쪽에 뭐 46 이런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완전 제곱 만드는 것까진 좋은데요. 문제가 좀 있어요. x 빼기 5의 2분의 5죠.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수치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이너스 2분의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46, 빼기 18, 빼기 2분의 25. 이거 뒤에 건 괜찮은데, 그럼 이게 최소값을 가지기 위한 x가 2분의 5고 동시에 y가 3이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 조건을 만족을 안 하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환장하는 거죠. 모양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최소값이 아니래요. 그럼 다른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른 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2차식이 최소값을 가지는데 그 2차식을 완전적으로 정리를 하면 뒤에 남는 게 보통 최소값이 돼야 정상이죠. 그죠? 요거는 문자가 몇 개일 때? 하나일 때. 얘가 없는 거죠, 얘가 없으면 x가 정확히 2분의 5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x제곱하고 y제곱이 1이다 라는 조건을 줬는데, 그럼 y를 x로 바꾸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얘를 바꿀 수는 있는데요. 얘를 못 바꿔요. 얘는 되죠. 얘는 1 빼기 x의 제곱 넘겨가지고 대입하면 x라는 한 문자로 정리 가능한데, 문제는 얘가 안 바뀌어져요, 얘가. 바꾸려면 또 이제 이상해지죠. 루트 나오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식과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식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도형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식에다가 이렇게 바로 이제 이 식을 접목을 시켜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아니고, 이 문제는 중선 정리를 쓰시는 문제가 되는데,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여기가 A점이고 B점이니까 삼각형 PAB에서 우리가 중점 M을 잡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이게 중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점이다 보니까 M점 좌표는 더해서 반 나누면 돼요. 3,3이에요. 이거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게, 자,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2배의, 자,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P가 움직일 때마다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중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M 한 녀석만 변해요. 자, P점이 움직일 때 이 모양은 두 개가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이 녀석만 변하니까 이쪽보다는 판단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AM의 길이는 X좌표의 차이가 1이고 Y좌표의 차이가 2니까 얘는 루트 5예요. 그러니까 얘는 5예요, 그냥. 그래서 식의 모양이 2배 PM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PM이라는 녀석이 가장 작을 때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내시면 되는 건데, 이건 쉽죠. 점 하나가 정해져 있고 원 위를 움직이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원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쫙 거주시게 되면 P점이 여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구하실 때 우리는 P점 좌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한다고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잰 다음 반지름 1을 뭐하라? 빼라 이거죠. 이게 최단거리가 되는 겁니다. 최대값도 구할 수 있겠죠. 가장 멀리 갔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3이니까 3, 그러면 이거 3루트 2가 될 텐데요. 3루트 2에서 1을 빼시면 되는 거니까 PM의 최소값은 3루트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PM을 제곱했을 때 최소값은 얘를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양변 제곱하면 3루트 2 빼기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 제곱하면 18이 될 것이고 빼기 6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19 마이너스 6루트 2 됐죠? 그죠? 얘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2배의 19 마이너스 6루트 2 플러스 5. 그럼 24 마이너스 6루트 2 되겠죠? 그죠? 요것이 최소값이다. 자, 이런 이상한 답이 아닌 겁니다. 자, 요런 답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타푸스의 정리를 쓰시는데,
자, 요 파푸스의 정리가 어떨 때 유용하냐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파푸스의 정리가 적용되는 모양은요. 제곱의 합이라는 모양이 주어질 때 보통 파푸스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모양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답은 그래서 48 빼기 12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정점 A, B가 있습니다. 1,0, 4,0이 있고요. 거리의 B가 2대 1이 되게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말을 그대로 옮겨주게 되면요. A와 B로부터 2대 1, 즉 PA 대 PB는 2대 1 이렇게 해요. A와 B로부터 2대 1, PA와 PB는 2대 1. 그러니까 두 배의 PB의 길이는 AP의 길이와 같고, 이것을 여러분이 그렇죠? 이제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P점을 우리가 뭐라고 둔다? X, Y라고 둔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자. P를 X, Y라고 두시고, 자, 요거 만들어줍니다. X 빼기 4의 제곱, Y의 제곱. 요게 이제 BP니까요. 요렇게 2를 곱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P 길이는 X 빼기 1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루트 빼먹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4를 쓰면, 여기가, 4배의 PB의 제곱은 AP의 길이의 제곱이 된 거니까, 자, 요걸 쓴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루트를 제거했다. 그럼 전개를 하셔야 되겠는데, 4배의, 자, 요거 X의 제곱, 그 다음에 8X니까 빼기 32X, 16이니까 64, 플러스 4배의 Y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의 제곱, 뭐 이런 정도인데요. 자, 넘어갑니다. 3X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0X, 그 다음 여기 3Y의 제곱, 그 다음에 63인가요? 이렇게 는 0, 이런 정도네요. 3이 약분이 되니까 괜찮네요. 자, X의 제곱 빼기 10X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21은 0. 그 다음 완전 제곱 만들어서 이제 위치 파악 들어갑니다. 자, X 제곱 빼기 10X 더하기 요게 25죠. 맞나요? 25. 그 다음에 Y의 제곱은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4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 21이 있었잖아요. 그 25가 필요하니까 플러스 4를 양쪽에 똑같이 하셔가지고 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x 빼기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5,0이 요쯤 되나요? 1, 2, 3, 4, 5 요쯤. 5,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니까 대략 크기가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점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점들이 모두 다 P가 될 수가 있고, A와 B로부터 거리의 B가 1대 2대 1, 요것도 2대 1, 요것도 2대 1을 만족하는 점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이런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두 개의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2대 1인 점을 아폴로니우스 1이라고 하고, 그러면 2대 1을 만족하는 점 중에 대표적인 점, 외분점, 내분점 둘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가 간격이 3이니까 1, 1, 1 해가지고요. 두 칸, 한 칸 찍어주시는 게 이 내분점. 그 다음에 이 간격이 3이니까, 자, 3, 3 해가지고 요 점이 2대 1을 만족하는 점이니까 외분점. 여기 좌표는 7이 되고, 여기 좌표는 3이 될 겁니다. 정 가운데는 5가 되겠죠. 그죠? 중심 좌표가 5가 나오게 될 거고요. 반지름 길이는 2가 될 것이고. 그래서 P점의 좌치를 구하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문제 답이 될 것이고, 각 PAB. 자, P점이 여기 어디인가에 있는 겁니다. PAB. 이렇게 각을 쟀을 때 그 각이 최대가 되려면 어떤 위치에 와 있어야 됩니까? 뱅글뱅글 돌다가요.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에 오게 되면 그 점이 각이 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 직각이 되겠죠. 길이의 비를 잘 보세요. 얘가 2고 얘가 4니까 2대 1이죠. 2대 1 대 루트 3. 그 각이 몇 도일 때? 30도일 때 이게 접하게 될 거다. 각이 최대일 때가 몇 도까지 가능합니까? 그럼 30도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취 문제가 좀 어렵죠. 여러분이 접근하기가 이제 여러분이 식을 세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식도 이제 정리하다 보면 좀 복잡한 것도 있고요. 그 자취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기본적인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p, x, y라고 잡아두고 식을 만든다. 식을 만드는데 이제 문제를 읽으셔야죠.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식을 끌어내야 됩니다. 자, 자취 문제까지 해결을 해드렸고요. 자, 원에 관한 대부분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됐고, 자, 나머지 부분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도록 하시고, 자, 다음은 제가 이제 이동과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